아이는 엄마에게 요구르트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아들이 할 수 있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냥 그게 마지막이에요. 요구르트, 엄마 요구르트. 워낙 우유 요구르트를 좋아했거든요. 검사를 마치고 일반 병실로 올라온 윤군. 아무 조치, 제가 아침에 내가 이상해갖고 교회는 기호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에 그때부터 걔네들이 난리가 나고 막 조치를 취하고 뭐 하면서 응급실로 중환자실로 내려갔거든요. 윤군은 말은 못하는 것은 물론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전신 무기력증을 보였습니다. 의료진은 간질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간질 등첩증의 후유증으로 뇌 손상이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간질이라니 부모로선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간질이라는 거 언제 들었느냐면요. 중환자실 들어가서 들었거든요. 나 오후 7시에 간질이야 응급실. 이 말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럼 내가 가서 간질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왜 거짓말해? 병원에 가면 거짓말, 엄마는 거짓말 안 해요. 연락서 왔으면 연락 왔다고 그러고 왜 구태했으면 구태했다고 간질했으면 간질했다고 그래요. 가족들은 잘못된 척수검사가 원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보통 척수검사를 할 때보다 훨씬 많은 뇌척수액이 누출됐다는 겁니다. 좀 이따 얘기를 안으려니까 앉지 말으래요. 뒤에 척수를 빼가지고 뭐 들으면 머리가 아프대요. 그랬더니 뒤를 딱 열어봤더니 27번 정도가 바늘이 찔려있더라고요. 제가 서봤어. 너무 많아가지고. 27번 찔러보세요. 정확히 27번이에요. 그 이후 거의 전신마비가 된 윤군은 3년 동안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9월 결국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진료 기록이 조작된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2003년 9월 21일 윤군이 병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 작성된 응급진료 기록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필체가 보입니다. 첫 번째 필체는 오후 5시부터 비열을 보이고 토하는 증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병색이 없고 의식이 명료하며 눈동자가 돌아가거나 혀가 말리는 증상은 없다고 돼 있습니다. 간질로 보기 어려운 증상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첫 번째와 완전히 다릅니다. 가필된 것입니다. 먼저 열이 그 전날부터 있었으며 오후 7시 아이로부터 백구가 없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특기사항엔 의식이 혼미하다란 얘기도 적어 놓았고 침대 위에 앉혀 놓았더니 자고 일어나기를 반복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간질 증상과 흡사한 내용입니다. 이번엔 중환자실 진료기록부. 환자 측이 처음 입수한 진료기록부에는 22일, 23일까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병원 측이 소송이 제기된 후에 제시한 기록부엔 24일부터 27일까지가 추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 기록들이 하나 안 맞습니다. 서로 상관에 중환자실에 숨는하는 애기 기록을 갖다가 1년 뒤에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걸 1년 뒤에 미리 기록을 보완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서로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재판부는 가필과 추가 기록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을 허위 기재한 것으론 볼 수 없다며 결국 병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간질 증상을 보임. 얘네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거 뭐죠? 당사자 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온고 측 재산의 의무기록이 뭐 주장하는 바 이렇게 기가 막혀. 의료기록 조작. 법조계에선 이를 별 대수롭지 않은 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진료 차트가 나중에 가필되거나 수정되거나 하는 경우가 저희 소송 절차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조작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허위 기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추가 기재라든지 부실 기재에 대해서는 뭐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요. 뭐 그거 가지고 수사기관이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 거의 형사사항에 있어서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습니다. 윤군 가족은 현재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항소 안 하려고 했어요. 사람들도 저 보는 시선이 애기들 죽었는데 뭐하러 재판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보는 제 책감이 저기겠죠. 제 생각이겠지만 그런 시선도 싫고
근데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혀요. 네, 그 의료 기록을 조작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게 참 의문이 가는데요. 네. 법원은 병원 측이 사고 이후에 추가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네. 결국 병원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이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소송에서 환자 측이 겪는 어려움이 이거 말고도 또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사고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다른 의사들이 협조가 필요합니다. 필수적인데요. 가제는 뭐 개편이니 이런 얘기가 의료소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사실조회라는 건데요. 네. 사실조회는 이제 다른 의사들에게 이 의료행위가 적절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해달라 이런 거를 이제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의료사고를 밝혀내려고 해도 그 다른 같은 업종의 의사들이 외면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부산에 사는 임미자 씨는 지난 2003년 8월 소중한 딸을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지난 96년 중학교 1학년 때 근육병의 일종인 루푸스병 진단을 받은 지혜양. 그러나 재활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글 쓰고 해체도 그다음에 피아노 치고 다 했었어요. 애가 또 굉장히 또 의욕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러던 지난 2000년 임 씨는 모 한의대 교수로부터 귀가 솔깃해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딸의 병이 루푸스